몇 년 전에 양파거지, 연필거지라는 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무료로 제공한 물건을 일부 손님들이 마구 집어가면서 생긴 말이었는데요. 네, 우리 주변에서도 공용이라는 말이 붙으면 내 것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죠.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책임감 없는 사회 속에 만연한 우리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책임감 없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은 책임감 있는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늘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군요. 네. 제 자신은 그냥 가능하면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고 하고요. 한 가지 기준은 남이 보느냐 보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도 일관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남이 보이지 않는 데서도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그렇지,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네, 요즘 이기적이고 배려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책임감 없는 사회에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이게 자기가 중요하잖아요. 네. 책임감 없는 사회는 자기. 그다음에 이제 조금 확장하면은 자기 가족까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신조어 중에 하나가 가족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냥 지나치거나 방관하거나 이런 태도를 보이고요. 또 그러면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뭔가 자기가 좀 손해봤다 싶을 때는 상당히 불만이나 불평 이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어떤 물건이라든지 또는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그냥 이거를 마구 써버리고 함부로 대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그 심리 법칙이 있는데요. 그거를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심리 용어인지 화면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만나볼까요? 네. 공유지에서 양을 잘 키워보자. 지금 바닥에 풀이 많이 없어졌네요. 그렇죠. 여기가 공유지인데 이 공유지의 풀이 다 없어져서 결국은 망하게 됐다. 다 같이 피해를 입게 됐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설명드릴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예. 1968년에 그 학술지인 사이언스지의 한 논문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왔어요. 네. 근데 그 내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게 이제 무료로 공동 목초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예. 각자 자기 양을 데리고 나왔고 이거를 이제 방목을 한 거죠. 그래서 풀을 뜯어먹다 보니까 나중에 풀이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걸 열어놨더니 나중에는 황폐화되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개인의 사리사욕을 극대화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전체 공동체 전체가 파괴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말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남들 다 사용하는데 나만 안 사용하면 나만 손해야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나 하나쯤이야 아까 말씀하셨지만 책임감 자체가 분산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공유지의 비극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하철의 시민 문고인데요. 원래는 좀 어느 정도 가득 차 있는데 군데군데 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아까 공유지의 비극처럼 공용 물품을 함부로 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사용하고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그래도 문고에 몇 권 남아 있는 게 놀랍네요. 네, 그게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저희가 지하철의 공공 대여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산이라든지 의약품, 또 휴대폰 충전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편의 제공하는 그런 건데 실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게 공공재 같으니까 그냥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의 우산 대여 서비스도 회수율이 너무 낮으니까 중간에 없어지게 되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 시행되었던 비상의약품 같은 것들도 앞으로 사라질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학생 때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세트 메뉴로 중국 음식을 시켜놓고 보면 다들 자기 짜장면은 안 먹고 탕수육만 먹다 탕수육이 금방 사라지는 이런 공유지의 비극을 겪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이런 것들이 서로 얼굴 붉히고 말지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나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물론 싸움 나겠죠. 예. 서로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게 도로라든지 공원 같은 거는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점점 황폐화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라든지 또는 이제 지하 자원 또는 삼림 자원 이런 자연 환경 자체도 이제 공유지인데 이거는 미래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함부로 이제 막 쓰다 보면 결국은 이게 고갈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 저희 미래가 없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사라지기 전에 빨리 나라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급속도로 자원이 고갈되는 그런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또 다른 예시를 준비했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는 지금 쓰레기가 굉장히 넘쳐 보이는데요. 다른 곳에서 온 쓰레기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떤 백화점 앞에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갖고 쓰레기통을 설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오며 가며 길가에 떨어져 있는 걸 놓으면 깨끗하게 이제 도로가 정돈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계속 갖다 올려놓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를 들고 와갖고 그 쓰레기통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중간에 이제 백화점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로 이걸 했지만 나중에는 뭐 악취가 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쓰레기통 자체를 없애 버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심리 법칙 중에 하나가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도로에 차 같은 게 방치됐을 때 유리창 같은 게 깨져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는 뭔가 치안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구나 이런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훨씬 약탈이라든지 위법 행위가 더 많아진다는 건데요. 쓰레기통 같은 경우도 실제로 많이 이게 넘쳐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저걸 딱 봤을 때 여기서는 나도 그 쓰레기 버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종의 그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사람들이 그걸 막 낭비하게 되고 그다음 남용하게 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걸 말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정돈이 잘 돼 있으면 곱게 갖다 놓을 것도 어지럽게 돼 있으면 사실 휙 던지고 마는 그런 일들도 쉽게 생각하는 거죠. 예,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소매치기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보고도 가만히 있는군요. 저런 거 되게 많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놀랍게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와줄 것 같지만 네.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방관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붙은 얘기가 이게 책임감이 이제 분산되니까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방관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1964년에 한 여성인 제노비스라는 사람이 중간에 이제 강도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는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상당히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무도 신고를 안 했다는 그런 놀라운 결과입니다. 도와주지 않을 뿐더러 신고도 안 했다고요? 신고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나 아니라도 누가 도와줄 거야. 이런 식으로 책임감 자체가 약간 회피되고 분산되니까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하게 되면 빨간색 옷 입은 분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무도 지적을 안 했을 때는 모두의 책임이고 네. 어떻게 보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지게 되는 거지만 빨간색 모자인 저분 도와주세요 하면 책임감이 특정한 사람에게 이렇게 특정되니까 자기가 책임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도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목해서 도움을 요청해라. 그것이 하나의 비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쉽게 넘어갈 만한 문제가 아닌 좀 심각한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남들이 다 저렇게 하는데 나도 손해보기 전에 나라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런 사회가 안 좋아지는 걸 좀 막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사람들이 복잡한 사회를 사니까 자기 손해 보지 않으려는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늘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패배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나 하나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패배주의 생각이 있는데 예. 나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회의 어떤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보다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걸로 다시 돌아가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책임감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또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특히 저 두 분 앵커분처럼 이렇게 방송이나 언론 이런 분들이 많은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좀 더 좋은 사건 자체가 좋진 않겠지만 네. 좀 좋은 일을 많이 보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 좋은 것만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뭐 다 저렇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좋은 거를 보여주고 각자 노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좋은 뉴스를 많이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